미군은 전 세계를 누비며 활동하다 보니 세계 곳곳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본래 제2차 세계대전 이전만 해도 미국은 군대의 해외 주둔에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고립주의를 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결정하면서 영국, 호주, 인도 등의 전진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후엔 독일, 일본 등의 군대를 배치하여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공산권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군사기지를 추가적으로 건설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되면서 주요 주둔지를 통폐합하기도 하였으나 테러와의 전쟁과 신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은 전 세계 군사 요충지에 미군을 계속해서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은 미국 본토를 제외하고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미군 1105명이 주둔하고 있는 벨기에입니다. 1949년에 나토가 성립되면서 미군이 벨기에에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군은 벨기에 내 11개 기지에 나누어 주둔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주둔하는 미 공군과 해군은 튀르키예,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주로 있기에 벨기에에 위치한 미군은 대부분 육군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달리 벨기에는 지리적인 이점은 없지만 나토 본부가 위치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기에 1000명이 넘는 미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9위는 미군 1778명이 주둔하고 있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가 나토에 가입하기 직전인 1951년에 소련이 강력해지자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튀르키예에 인치르리 공군기지를 설치했습니다. 이외에도 튀르키예엔 13곳의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중 인치르리 공군기지가 규모도 가장 크고 역사도 가장 깁니다. 참고로 인치르리 공군기지엔 50여 개의 핵폭탄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지리적인 특성상 현지 미군 기지는 러시아의 흑해함대를 견제하고 유럽 동부 지역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위는 미군 2243명이 주둔하고 있는 호주입니다. 호주에 주둔하는 미군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의 동남아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 북부 다윈에 전진기지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종전 후 미국은 군대를 호주에서 철수했지만 최근 들어 대만, 남중국해 문제들로 인해 중국과의 충돌이 잦아지자 2020년에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호주 북부에 해군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중국 동부에 이어 남부 인근에서도 다수의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가 운영되기 시작하자 중국 외교부는 미국 호주 군사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7위는 미군 3212명이 주둔하고 있는 스페인입니다. 1953년 당시 스페인의 권력자였던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스페인 내 미군 주둔을 허용하면서 스페인 주둔 미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냉전 시기 스페인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는 6,000명에 육박하기도 하였으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그 수는 빠르게 줄어 3,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에는 2곳의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1953년부터 주둔해온 로타 해군기지의 규모가 가장 크며 그곳에서 스페인 해군과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위는 미군 3474명이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입니다. 본래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는 영국이 활용하던 기지였으나 1971년 영국이 바레인에서 철수하자 바레인은 국가 안보를 위해 버려진 기지를 미국이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걸프전, 이라크전 등을 거치며 바레인에 주둔한 미군 기지들은 점점 고도화되었습니다. 그러자 한때 바레인에 주둔한 미군의 수는 1만 명에 육박하기도 하였으나 쿠웨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지에 위치한 미군 기지들이 중동 지역을 나누어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군축을 단행하면서 바레인에 주둔한 미군의 수는 3,000여 명 선까지 감소했습니다. 다만 시리아, 이란 등 중동 지역에 있는 화약고들 때문에 미국은 중동의 중심부에 위치한 바레인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를 다시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위는 미군 9,949명이 주둔하고 있는 영국입니다. 미국이 고립주의를 포기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결정하면서 나치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 영국을 미군의 전진기지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는 최대 160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나토가 결성되자 미군의 영국 장기 주둔이 결정되었지만 아무리 돈이 많은 미국이라도 수백만 명의 미군을 해외에 주둔시키는 것은 부담이기에 영국 주둔 미군의 수를 줄여갔는데 냉전이 종식되면서 그 속도는 가속화되었습니다. 현재는 레이크니스 기지를 포함해서 몇몇 공군기지가 남아있지만 최근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자 영국 내 미군 기지를 정비하고 미군의 수를 늘리고 있으며 영국의 전술 핵 배치를 고민하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4위는 미군 12,405명이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입니다. 본래 이탈리아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는 3,000명 수준이었으나 냉전이 끝난 후 미국이 강력한 대테러 노선을 취하며 테러가 잇따르는 북아프리카 및
중동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이탈리아의 미군 기지의 규모를 늘리면서 이탈리아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많은 미군이 이탈리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과 공군이 대부분인 독일과 달리 이탈리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은 나폴리에 배치된 제6함대를 이루는 해군입니다. 제6함대는 미군 유럽 사령부의 지휘를 받으며 유사시 지중해를 방어하고 대서양 함대를 지원하는 부대입니다. 3위는 미군 24,159명이 주둔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대적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병력을 철수시킨 지금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 중 가장 최전방에 있는 곳이 바로 주한미군 기지입니다. 현재 미국의 핵심 외교 전략은 대중국 견제인데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에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원래 주한미군 기지는 한반도 곳곳에 흩어져 있었으나 이들을 평택미군 기지로 통합하며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주한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진주한 것이 그 시작이며 잠시 철수하기도 하였으나 6.25 전쟁을 거치며 한국과 미국이 유지하는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현재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2위는 미군 35,188명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입니다. 냉전 시기 독일은 소련군을 앞세운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맞서는 최전선이라 30만 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되자 총 7만 3천여 명 규모로 감축되었고 21세기 들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을 잇따라 치르며 병력이 부족해지자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들을 더 철수시켰습니다. 그러자 군사력을 키우는 러시아에 비해서 유럽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너무 빈약하다는 비판이 들끓었고 결국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자 미군의 수를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편의상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주동미군이라 부르지만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처럼 독일에 독립된 사령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군 유럽 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1위는 미군 53,246명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미국에 항복하자 미국이 일본을 빠르게 제어하기 위해 다수의 미군을 일본에 배치하면서 주일미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무려 43만 명의 미군이 일본에 주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고 1951년에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때부터 주일미군이란 이름으로 일본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육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공군 중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주한미군에 비해 공군 중장이 사령관을 맡은 주일미군은 격이 낮은 편이나 주둔 병력은 5만 명 수준으로 규모 면에서는 주한미군보다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병력의 상당수는 비교적 최근인 1972년까지 미군정으로 직접 통치하던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본토를 제외하고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